안녕하십니까. 제일원 김차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9일이고요. 지금 현재 새벽 4시 44분 오전입니다. 한두 시간 있으면 해가 뜨겠네요. 이번 동영상에서 토마스 캘큘러스 얼리 트랜센덴털 13판이고요. 이 책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면요. 챕터 15가 있고 챕터 16이 마지막 챕터입니다. 챕터 15에서 섹션 15.6 Movements and Center of Mass 이 부분에서요.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 모멘트 식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이거는 X축에 대해서 델타 dV, 이 델타는 밀도이고요. V는 볼륨이고 부피고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질량이고요. 그래서 X축에 대해서 1차 모멘트입니다. 이거는 이 1차 모멘트를 구해서 질량 중심을 계산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이거는 관성 모멘트인데요. 이걸 2차 모멘트라 그러고 2차 모멘트는 이게 운동 에너지고요. 2분의 1 mv의 제곱은 운동 에너지고 이거를 회전 운동에 대한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 보면요. 2분의 1 I 오메가의 제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분의 1 mv의 제곱은 병진 운동,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에 나오는 2분의 1 I 오메가의 제곱은 회전 운동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2분의 1 mv의 제곱만 외우지 마시고요. 2분의 1 I 오메가의 제곱을 외워야 회전 운동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mv의 제곱처럼 2분의 1 I 오메가의 제곱, 2분의 1 I 오메가의 제곱, 2분의 1 I 오메가의 제곱, I 오메가의 제곱, I 오메가의 제곱, 이거를 외우셔야 합니다. 2분의 1 mv의 제곱만큼 익숙하게 2분의 1 I 오메가의 제곱을 외우셔야 하고요. 이때 이 I는요, R의 제곱, 그러니까 회전축까지의 거리의 제곱에다가 질량으로 적분을 해준 게 이 관성 모멘트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요. 이 관성 모멘트를 계산할 때 여기 나와 있습니다. IX라는 거는 X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는데요. 델타에다 DV는 이거는 질량이고요. 질량. 밀도에다 부피를 곱하면 질량이고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은 요 질량 엘리먼트에서 회전축 X축까지 거리의 제곱입니다. 요 식에서 거리의 제곱을 질량에 대해서 적분한 게 이게 관성 모멘트인데요. 이 관성 모멘트는 회전 운동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오늘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여기서 쭉 내려가 보면 식을 요약해 놓았고요. 쭉 내려가 보면 엑서사이즈 15.6에서 문제 22 관성 모멘트 이렇게 생긴 쐐기 모양의 도형의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고요. 문제 22번과 계속 연결되는 게 27번 문제. Z축이 0이고 Y가 6일 때, 그러니까 6이 한 여기쯤 있다 생각하고요. X축과 나란한 직선 L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 L은 Z이 0이니까 X, Y 평면상에서 Y가 6일 때 6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제 마우스 커서를 보세요. X축과 나란한 요 직선이 L입니다. 요 L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는 겁니다. 27번 문제는 20번 문제에서 연속되는데요. 이 문제를 풀려면 이면, 제 마우스 커서를 보세요. 이면에 법선 벡터를 계산해야 됩니다. 법선 벡터를 계산해서 이 면의 평면 방정식을 계산해야 이 관성 모멘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극하할까는 계산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굉장히 지저분한데 우리는 손으로 계산하지 않고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계산합니다. 이 문제 쉽다고 하면 쉽고요, 어렵다고 하면 어렵습니다. 이게 미적분 책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나 미적분 잘할 줄 알아, 그 정도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책이요, 제가 1987년 대학 1학년 때 배우던 책이랑 많이 다릅니다. 제가 이 책으로 처음 캘큘러스를 공부할 때는 대부분 손으로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3판, 4판, 5판 그랬는데요. 지금 13판, 14판이고요.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별로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손으로 계산해서 풀리는 문제가 들어있었고요. 요즘 나오는 책에는 손으로 안 풀리는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계산기나 컴퓨터를 동원하지 않으면 손도 못 대는 그런 문제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이게 비록 미적분학의 기초, 가장 기본적인 책이지만요. 이 책을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 정력학, 동력학, 예를 들면 정력학에서 이런 모멘트 문제가요. 이런 모멘트 문제가 일주일 동안 변비로 고생하다가 설사약을 먹었을 때 한꺼번에 줄줄줄줄줄줄 흘러나오는 것처럼 문제가 한꺼번에 줄줄줄줄 풀립니다. 한꺼번에 문제가 줄줄줄줄 풀리기 때문에요. 이 책으로 기본기를 확실히 다지고요. 기본기를 다지면서 동시에 이런 미케닉스를 공부해주면요. 설사약 먹고 밑으로 흘러나오는 것처럼 문제가 줄줄줄줄 풀립니다. 참말로 줄줄줄줄줄 풀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희 채널에서요. 벡터 캘큘러스 앤드 일렉트로매그네티즘 위드 오픈GL 이 플레이리스트를 누르고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149번 동영상이 있습니다. 149번 동영상에서 4개 변수화된 선적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더보기를 누르고 다운로드 커런트 비디오 소스 코드 1링크를 누릅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이 버튼을 누르고요. 압축을 풉니다. 폴더 이름을 151로 변경하고요. 모먼트로 바꿉니다. 이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놓고요. 이 폴더 속에다가 그림 하나를 끌어다 놓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작업 폴더를 엽니다. 151번 폴더에서 이 버튼을 눌러서 moments.cpp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이전 파일을 아무거나 하나 꺼내서 이 부분은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이 파일은 닫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붙여놓은 그림이 wedge.png입니다. 이 그림을 열고요. 컨트롤 B하고 제가 여기에 토마스 캘큘러스를 끌어다 넣었는데요. 이 책은 13판이고 14판에도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거의 같은 문제가 들어있으니까요. 이 13판을 못 구하면 14판을 구해도 됩니다. 이 책에서 이 버튼을 누르고 이 버튼을 눌러보면 목차가 나옵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서 챕터 15고요. 챕터 16에 Moments and Center of Mass 여기 이론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3차원에 대한 거고요. 이 부분은 2차원에 대한 겁니다. 여기서 더 내려가 보면 Moments of Inertia가 나와 있고 제가 아까도 강조했지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만 외우면 안 되고요. 회전 운동에 대한 운동 에너지 2분의 1 I 오메가의 제곱 이 식도 반드시 외우셔야 하고요. 여기서 오메가는 각속도이고요. I는 관성 모멘트입니다. 관성 모멘트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운동 에너지 2분의 1 I 오메가의 제곱에 사용하는 이 관성 모멘트는 Mass Moment of Inertia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이 설명을 읽으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example 3 이 문제 하나만 풀어봐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요. example 3 같은 경우에 이 결과식을 외워야 합니다. 예제로 나온 이 식에서 이 답으로 나온 이 결과식을 외우고 있어야 실제 문제에 풀 수 있습니다. 여기는 관성 모멘트 식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3차원이고 이거는 2차원입니다. 2차원을 알면 3차원을 알고요. 3차원을 알면 2차원을 압니다. 그리고 이 결과식은 어느 정도 외우셔야 합니다. exercise 15.6에서 처음에는 문제 몇 개만 풀어보고요. 나중에는 문제 다 풀어봐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 이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이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풀고 27번 문제를 풀 테니까요. 여러분은 28번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제가 25번 문제를 풀겠는데요. 25번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풀면 굉장히 짜증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 25번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옆으로 나란히 나타냈고요. 이 책에서 그림을 잘 봐야 합니다. A는 X축과 나란하고요. B는 Y축과 나란하고 C는 Z축과 나란한데 이 도형의 질량 중심이 센트로이드가 이 좌표의 원점에 와 있습니다. A의 범위는요. 요
x축의 한계 a는요, 요 x축의 한계 a는요, 원점에서 x축 방향으로 2분의 1이고요. 원점에서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y축의 범위는요, 전체 길이가 b인데 마이너스 y축으로 3분의 b고요. y축의 양수 방향으로 3분의 2b입니다. 요게 3분의 b가 되니까 요거는 3분의 2b가 되는 거고요. z축에 대해서 원점 아래로 3분의 c니까 요 위쪽은 3분의 2c가 됩니다. 그래서 void solve 이게요, exercise 15.6 exercises 15 6 섹션이고요. 문제는 22번입니다. int main하고 이 문제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요. std cout 프로시저는 안 써도 되는데요. 12자리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3자리에서 4자리 정밀도면 충분한데요. 우리는 알고리즘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어느 정도 정밀도를 주는지 확인을 해야 나중에 믿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도를 표시해 보는 거고요. 이 문제에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려면요, 이 그림에서 꼭지점 T가 이 지점이고요, 꼭지점 Q가 이 지점이고 꼭지점 S가 이 지점인데, QT가 이루는 이 벡터와 QS가 이루는 이 벡터가 두 개의 벡터가 이루는 이 면의 노멀 벡터를 계산을 해야 관성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렵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살펴보면요, A는 B는 6이고요. 그래서 오토 A는 6.0이고 오토 B는 6.0이고 오토 C는 4.0, 여기에는 치수를 집어넣은 거고요. 우리가 여러 문제를 같이 풀 거니까 cpg display function name 이 매크로를 주면 이 함수 이름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이 그림에서요, q와 t와 s의 좌표를 이 그림을 읽고 찾아내야 합니다. 오토 t는 요 꼭지점 t의 좌표를 계산하는데요, CNA, Create, BC, TR, 3D 위치 벡터를 만듭니다.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요, 붙여놓고 Q 한 번 더 해서 붙여놓고 S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 Q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외지 모양의 도형의 질량 중심이 원점에 가 있고요, 원점에서 X축 방향으로 2분의 A입니다. Q의 좌표는 X축으로 2분의 A고요. Y축으로 이거는 음수 Y축입니다. 3분의 B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의 3이고요. Z축으로 아래쪽으로 3분의 C니까 위쪽으로는 3분의 2C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C의 3입니다. 벡터 Q 요 지점에서 질량 중심이 원점이 있고요, X축으로 2분의 A 맞고요, Y축으로는 이게 음수 Y축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B 맞고요, 위쪽으로는 원점 아래로 3분의 C니까 위쪽은 3분의 2C입니다. 그래서 3분의 2C 맞고요, 여기 Q의 좌표이고 T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A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오버 2 이게 마이너스가 되어야 하고요, Y쪽으로는 이거랑 같고요, 마이너스 3분의 B, 그 다음에 Z쪽으로는 이거랑 같습니다. 아래로 3분의 C니까 위쪽은 3분의 2C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좌표 X의 위치는요, X축 방향으로 2분의 A고요. 그 다음에 Y쪽으로는요, 전체 길이가 B고 음수 쪽으로 마이너스 3분의 B니까 양수 쪽으로는 2 곱하기 B 3분의 2B가 됩니다.
그 다음에 Z는요, 요 S는 원점 아래에 있습니다. 원점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3분의 C가 됩니다. 왜 이게 마이너스 3분의 C가 돼야 되냐 그러면요, 왜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냐 그러면 요 점이요, 원점에 있습니다. 원점이 있고 아래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C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T와 Q와 S의 좌표를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오토 TQ는요, 이 TQ는 T가 끝점이고요, Q가 시작점입니다. 제 화살표로 보세요. T가 끝점이고요, Q가 시작점입니다. 끝점에서 시작점을 뺀 겁니다. 오토 SQ는요, 앞에 오는 게 끝점입니다. 그래서 S가 여기에 오고요, 시작점이 Q, 시작점이 뒤에 옵니다. 이렇게 해서 TQ와 SQ, 제 마우스 커서를 잘 보세요. TQ와 SQ를 나타냈습니다. 끝에 오는 포지션이요, 앞에 오고 시작점 포지션이 뒤에 옵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거 기억해 두지 않으면 물리 공부할 때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이제 이 노멀 벡터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 노멀 벡터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SQ에다가 크로스 프로덕트 하는데요, TQ와 크로스 프로덕트 합니다. 이거 순서 유지해야 합니다. SQ 벡터와 TQ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해야 할 때 반시계 방향으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야 이 면의 바깥쪽으로 노멀 벡터 n이 만들어진다. 이거는 지금 크로스 프로덕트고요. 여기서 유니트 벡터를 취합니다. 크로스 프로덕트의 유니트 벡터를 취한 게 오토 n입니다. 이렇게 연산을 하면 이 노멀 벡터 n이 만들어진다. 이 노멀 벡터 n을 만들어야 이거를 적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벡터 TQ와 벡터 SQ가 만드는 이 평면의 방정식을 만듭니다. 그 평면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Z에 대한 함수로 나타냅니다. O로 Z, 어퍼 이렇게 하고요, 포지션 벡터 Q를 취하고요, 이 포지션 벡터 Q를 취하고 노멀 벡터 N을 캡처합니다. 그리고 O로 X, O로 Y 이렇게 해서 람다를 하나 만드는데요, 이거를 제가 조금 좁히겠습니다. O로 이걸 L밸류 레퍼런스로 사용할 수 있고요, 컨스탄트를 붙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NX, NY, NZ는 노멀 벡터 N의 성분을 X축 방향 NX, Y축 방향 NY, Z축 방향 NZ 각각 끄잡아냈습니다. 컨스탄트 O로 L밸류 레퍼런스에 X1, Y1, Z1 이렇게 해서 벡터 Q, 포지션 벡터 Q에서 X축 성분, Y축 성분, Z축 성분을 각각 끄잡아내고요. 여기다가 제가 수학적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P는 이 평면상에서 TQ, SQ가 만드는 평면상에서 아무 곳에 있어도 상관없는데요, 제가 편의상 여기다 나타냈습니다. 아무 곳에 있어도 상관없는데 편의상 여기에 나타냈고요. Q는 이 위치 벡터입니다. P의 좌표가요, XYZ이고 Q의 좌표가 X1, Y1, Z1입니다. P는 끝점이고 Q는 시작점이고요. P에서 Q를 빼면요, X 빼기 X1의 I축 성분이고요, 더하기 Y에서 Y1을 빼고 J 성분이고요,
Z에서 Z1을 빼고 K 성분입니다. 그래서 Q에서 P까지 벡터를 만들었는데요. TQ, SQ가 만드는 이 평면상에서 어떤 한 점 P에다가 Q, P가 동일 평면상에 있고요. PQ 벡터와 N을 다트 프로덕트 시킨다. N, 노멀 벡터와 PQ를 다트 프로덕트 시키면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P가 이 노멀 벡터와 수직을 이루어야 이 평면상에 있습니다. 이거를 성분별로 표시해보면요. 노멀 벡터 N의 X 성분이 NX고 Y 성분이 NY고 Z 성분이 NZ이기 때문에 이 두 벡터를 다트 프로덕트 시키면 스칼라 값이 되고요. 이걸 수학적으로 표시해보면 NX 이렇게 하나의 성분을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제가 손으로 다 타이핑하기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이 식의 결과를 성분별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요. 이 평면의 방정식은요. X와 Y에 의해 Z 값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푸는데요. 이 식에서 이 부분을요. 오른편으로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어야 하고요. 이렇게 되어야 하고 이 식에서 nzet이 0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성립하려면 당연히 nzet은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식에서 마이너스 z1을요 오른쪽 식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면 방정식을 z에 대한 함수로 나타냈고요. return 이 식을 그대로 써주고 이거를 x1, y1, z1 이거를 곱하기 이렇게 써주면 z upper 이 평면 방정식을 x와 y에 대한 함수로 나타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접어 올리고요. 제가 위로 조금 스크롤 합니다. 앞으로 적분을 4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적분을 4번 할 때 x의 한계, y의 한계, z의 한계가 계속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5로 density는 1.0으로 편의상 정하고요. 5로 x 리미트는 cpt, scd, make, tuple 했어요. x의 하하는 원점에서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a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over 2 이거는 x의 하한이고요. 이거는 x의 상한입니다. 그래서 x의 하한과 상한을 x 리미트로 만들었고요. y 리미트는 이 그림에서 보면요. 원점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x축 쪽으로 마이너스 3분의 b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b가 되고 플러스 y축 쪽으로 전체 길이가 b니까 이 부분의 길이는 2 곱하기 b의 3분의 2b가 됩니다. 이거는 y의 리미트이고요. 이거는 z의 리미트인데 이 그림에서 z는 아랫방향으로 마이너스 3분의 c이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c이고 문제는 z의 upper 리미트입니다. 이 upper 리미트는 평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z upper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z upper는 xy의 함수이고요. 이 평면 방정식을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세미콜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람다 쓸 때 끝에 세미콜론 반드시 써야 하니까요. 람다 쓸 때 세미콜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도형의 x 리미터, y 리미터, z 리미터를 나타냈고요. 볼륨을 계산하는데요. expected 볼륨
이게 직육면체라 그러면 X축 방향 길이가 A고요. Y축 방향 길이가 B고요. Z축 방향 길이가 C고요. 이게 육면체라 그러면, 직육면체라 그러면 이 도형의 부피는 반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이 도형의 부피는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반이고요. 오토, 우리가 계산하는 볼륨은요, 적분해야 합니다. CNA 인티그럴 덴시티를 그냥 보내면 되고요. X 한 개, Y 한 개, Z 한 개 이렇게 하고 적분의 순서를 결정해 줘야 하는데 한 개의 거꾸로 순으로 역순으로 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dz, dy, dx 이렇게 적분의 바운더리를 정해주면 이게 적분입니다. 삼중적분이고요. 이게 피적분 함수입니다. density가 우리가 지금 1로 놨는데요. 물론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O로 x, O로 y, O로 z 이렇게 해서 return 1.0 이렇게 나타내도 되는데요. 상수일 때는 그냥 바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SED, Cout, expected 볼륨은 이 값이고요. CPG, and 우리가 계산한 부피는 이 값입니다. 그래서 computed 볼륨 이렇게 해서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붙여 넣으면 계산이 올바르다 그러면 두 값이 같아야 합니다. 일단 부피가 올바르게 계산되는지 확인을 해서 이런 한계가 그리고 이 평면 방정식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전에요. 아무 컴파일러나 열고 CD 151 모먼스 하고요. 아무 컴파일러를 사용해도 됩니다. 지금 현재 모든 컴파일러가 지원됩니다. C++ 20 표준을 사용해야 하고요. 이 파일 이름은 moments.cpp이고 ltbb12oc.ex 이렇게 해서 빌드합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하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clsc 때려봤더니 함수 이름이 여기 나오고요. 예상하는 부피가 70이고 계산된 부피가 70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 z upper 이 평면 방정식을 정확하게 만들었고 여기에 나오는 이 포지션 벡터를 모두 확실하게 찾았습니다. 이렇게 부피가 확실하게 계산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 문제에 따라 모멘트 ix, iy, iz을 계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서 부피는 묻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피를 굳이 계산한 이유는 우리가 이 x 어퍼를 올바르게 풀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피를 계산해서 상식적으로 기대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z 리미트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보는 겁니다. 이거는 좀 좁히고요. O로 ix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 보고요. 피적분 함수를요. 이렇게 수정해 줘야 합니다. 세미콜론 하고요. 만약에 밀도가 균일하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 밀도 자체가 어떤 함수라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함수라 그러면 x, y, z에다가 아니면 이거를 함수로 만들어도 됩니다. O로 x, O로 y, O로 z, return 어떤 함수라고 하면 x, y, z에 대한 함수를 써주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이 문제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우리가 지금 x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 ix를 계산합니다. 이 볼륨 내에서 어떤 점상에, 질점상에 x축과의 거리를 계산해 줍니다. 그 거리의 제곱입니다. 그러니까 y 곱하기 y 더하기 z 곱하기 z입니다. x축과 거리의 제곱입니다.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복사해서 붙여놓고 위로 올라가서 iy는 y축과 거리의 제곱이기 때문에요. x제곱 수정해주면 되고요. iz은 z축과의 거리 제곱이기 때문에 xx 이렇게 수정해주면 모두 계산이 됩니다.
제가 굳이 density를 안 넣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더 복잡한 문제에서 이 밀도가 XYZ 위치에 따라 바뀔 경우를 대비해서 어떻게 쓰는지, 밀도가 균일하지 않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 거고요. 이제 이 결과를 출력을 해보는데요. auto movements 이렇게 하고요. 이거를 한꺼번에 묶을 수 있습니다. cpt make array 해서 이거는 함수입니다. ix, iy, iz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출력해도 됩니다. std, cout, movements 이렇게 하고요. 한꺼번에 빵 때리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소문자로 하고요. 여기다 한꺼번에 빵 때리는 게 출력하기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빌드 합니다. clsc 해보면 ix, iy, izc 이렇게 계산되어 나왔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iz 이식 맞고요. iy 이식 맞고요. ix 이식 맞습니다. 이 문제는 짝수번 22번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지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 27은요. exercise 22에서 계속 갑니다. 22번에 답은 없는데요. 27번은 22번에서 계속 가기 때문에 답이 있습니다. 이 22번 문제에서 코드를 복사하고요. 엄청 깁니다.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위로 올라가서 27번으로 바꾸고요. 이 문제를 복사해서 엔드 한 다음에 여기다 붙여 넣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27번 문제에서는 A가 4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4로 고쳐주고요. B가 6입니다. 그래서 B는 6이고요. C가 3입니다. 이걸 3으로 고쳐주면 A, B, C가 결정이 됐고요. 제가 이 문제를 만들 때요. 여기서 constant로 레퍼런스를 사용했는데요. 제가 4, 5년 전에 현대 C++를 복습할 때 그때 코드 보면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 3년 전 코드부터 제가 이 레퍼런스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옛날에는 이 컨스탄트 레퍼런스를 다 썼는데요. 요즘은 그걸 왜 안 쓰냐 그러면요. 옛날에 제가 배울 때 1990년대 초에 그때는 CPU 코어가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 멀티코어는 진짜 메인프레임급 아니면 이상 멀티코어 그런 거 없었고요. 그 당시에 2, 3천만원짜리 하는 워크스테이션도 싱글 코어였습니다. 세월이 바뀌어갖고 요즘은 대부분 컴퓨터에 멀티코어가 들어있고요. 멀티코어가 들어있다는 것은 멀티캐시가 들어있습니다. CPU 코어마다 캐시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L밸류 레퍼런스를 쓰면 메모리 한 곳에서 읽기 때문에 각 코어마다 CPU 캐시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패러렐로 작동할 때 훨씬 더 느려집니다. C++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못합니다. 캐시에 맞게 각 코어의 캐시에 알맞게 최적화를 못해주기 때문에 요즘 현대 C++에서는요 멀티코어를 쓰기 때문에 웬만하면 레퍼런스를 사용해 주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배울 때의 하드웨어 사용과 최신 컴퓨터의 하드웨어 사용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요. C++ 표준 라이브러리에도 보면 레퍼런스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컨스탄트 레퍼런스를 썼던 거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레퍼런스를 가급적이면 사용하면 손해입니다. 옵티마이제이션이 아니고 디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GPU에서 때릴 때 작동하고요. GPU에서 1000개, 2000개의 점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점에 대해서 한꺼번에 빵 때리려 그러면 레퍼런스 써주면 작동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직선 L이요. Z는 0고 Y는 6이고 이 그림에서 제 마우스 커서를 보세요. Z는 0고요. Y는 6입니다. 그래서 Z는 0고 Y는 6이고 이 직선을 제 마우스 커서를 잘 보세요. 이 직선과 이 볼륨 내에 있는 한 질점과의 거리는요. 여기에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x-4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으로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28번을 계산해 봅니다. 이제 볼륨 계산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볼륨 계산은 날리고 이 나머지 부분도 다 날립니다. 여기까지 날리고요. ix 대신에 il을 사용하고요. 이 문제에서 친절하게 거리를 줬습니다. r은 y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으로 문제에서 친절하게 줬기 때문에 큰 괄호를 열고요. y-6 이거를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z 곱하기 z 이렇게 해서 닫으면 됩니다. 이 IL이 정답인데요. Moment of Inertia about line L 이렇게 해서 값을 출력하는데요. 이거를 다시 빌드 하고요. CLSC 해보면요. 이거는 앞에 문제고요. 이거는 27번 문제고 Moment of Inertia about line L은 1386입니다. 1386이고요. 이 책에서 이게 exercise 15.6이고요. 맨 끝으로 가보면요. Answer to odd number the exercise가 있고 아래로 더 내려가 보면 챕터 15에 15.6에 27번의 정답이 IL은 1386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한 것과 정답이 일치합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문제 22번을 풀었고요. 27번을 풀었는데 28번은 exercise 22 이 문제에서 다른 예제입니다. 이거는 직접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25번을 풀어보겠는데요. 문제 25번 굉장히 어렵습니다.